안녕하십니까. 이인법 전문 변호사 조용지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약간 바쁘기도 했고요. 또 뭐 특별히 이민법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그런 기사도 없었습니다. 물론 4월 말에 공화당 상원 몇 분하고 민주당 상원 몇 분이 이민법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만나서 앞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건 있습니다. 뭐 들어보니까 다카, 그러니까 드림 법안에 해당되는 아이들이라든지 무슨 뭐 보호자, 임시 보호자 뭐 그런 거든 구제해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논의를 시작했다는 기사는 있었는데요. 제가 여러 번 이제 그런 기사에는 말씀드렸고 또 논의는 시작했는데 구체적인 뭐 얘기도 없고 이래가지고요. 그 영상을 올리긴 좀 그런 것 같아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그 기사에 의하면 상원에서도 계속 뭐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논의가 어떤 뭐 물 밑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알 수는 없죠. 발표를 해야지만 아는 거니까요. 뭐 그래서 참 답답한 면도 있고 이래서 그 영상에 이민에 대한 특별한 뭐 소식이 없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영상을 올리고자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이민 미국 사회에 있어서 어떤 큰 뭐 법적인 상식이랄까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내에서, 미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큰 이슈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낙태입니다. 오늘 낙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미국 사회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진보, 보수, 중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어느 나라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진보하고 보수를 나누는 확정적인 뭐 기준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낙태권입니다. 낙태권을, 그러니까 여자의 낙태권을 인정하는 분들이 이제 소위 진보고 여성의 낙태보다는 태아의 인권이 더 중요시하는 게 이제 보수죠. 그래서 진보 낙태를 옹호하는 여성의 낙태권을 옹호하는 진보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이거는 선택, 초이스의 문제다라고 이제 많이 주장을 하는 거죠.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경우 여자분들은 그 자신의 몸에 대해서 먼저 선택하고 초이스를 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치 않은 임신이 됐을 경우 자신이 임신을 원치 않으면 낙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해서 아이도 이미 자신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게 진보고 보수는 이미 수정이 되는 순간부터 생명체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이라고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살인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보수분들에 보면. 그래서 낙태의 권리를 인정할 수가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특히 무슨 천주교라든지 복음주의자 이런 분들이 많이 낙태 금지를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도분들이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을 해가지고 그동안 여성의 낙태권이라는 게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많은 이제 논쟁도 있었고 이랬는데요. 법으로 제정되는 건 없고 미국은 판례법이 나라기 때문에 이 건이 로 앤 웨이드라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법으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1973년도에 그 법이 이제 판결이 나왔거든요. 미 대법원에서요. 여기서 로는 RO인데 이건 특별한 사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흔히 얘기하면 한국말로 얘기하면 홍길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여성의 낙태권을 주장하는 분이 자신의 성명을 감추기 위해서 로라고 이제 얘기한 거죠. 뭐 영어에선 도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요. 나중엔 다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 1914년대 역사적인 이제 그런 로 앤 웨이드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그 판결에 의하면 그 판결에 의해서 여성의 낙태권이 보장이 된 거죠. 법적으로요.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된 겁니다. 즉 그 로 앤 웨이드 그 판결에 의하면 여성의 낙태권은 수정헌법 14조 1863년 이후 그 11월 미국의 11월 남북전쟁 이후에 이제 제정된 수정헌법 14조의 어떤 사생활 보호에 해당이 된다고 이제 미 대법원이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낙태권은 사생활의 일종으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비록 진보하고 보수하고 낙태에 대한 의견은 달라도 공통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진보래도 아이를 출산할 때 혹시 산모의 건강이 위태로워지면 낙태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보수는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인정을 하죠. 보수도 인정은 당연히 합니다.
아무리 보수가 낙태에 반대해도 여성의 어머니의 산모인 어머니의 어떤 건강에 생명에 위험이 됐을 경우 낙태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공통점이 또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 공통점은 그러니까 태아가 자궁 밖에 나가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낙태를 할 수가 없다고 이제 얘기를 양쪽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 낙태를 허용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진보 분들도 어떤 특정 시기부터는 낙태를 하면 안 된다. 보수도 낙태를 하면 안 된다. 그 시기를 다 인정합니다. 그게 로앤 웨이드 대법원 판례에서 결정이 됐는데요. 이제 그때는 한 28주 정도를 했는데 이제 기술의 발달로 해서 24주, 그러니까 64, 24, 한 6개월 정도, 한 달에 4주를 생각한다면요. 24주 이후에는 낙태를 할 수가 없다. 낙태를 금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보수나 진보나 다 합의가 다 어그리하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24주가 지나면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태아의 생명권이랄까 이런 태아한테는 사생활이 있다는 거죠. 그런 권리를 뺏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는 24주 미만의 태아를 낙태를 할 수가 있느냐, 낙태권이 여성한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그걸 로앤 웨이드 판례에서 24주 이전일 경우는 태아의 권리보다는 산모의 권리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본인이 원치 않으면 임신 24주 이전일 경우는 태아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낙태를 허용을 해준 거죠. 낙태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래서 거의 50년 동안 이제 계속 이제 지켜져 왔는 낙태를 할 수 있게 이제 허용해 줬는데요. 사실 이제 점점 이제 그 대법원 판사들이 바뀌고 이러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9명의 대법원 판사 중에 6분이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5분이 아주 이 낙태를 허용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을 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로앤 웨이드 판결을 뒤엎는 초안이 유출이 됐죠. 그래서 미국 사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발칵 뒤집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럼 과연 5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여성의 권리가 이번 보수적인 대법원 구성에 의해서 바뀌어야 되느냐, 바뀌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많은 그동안 논쟁이 있었는데 바뀌어야 한다는 초안이 유출이 됨으로써 이게 진짜 미국 내에서는 진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그 초안을 작성한 대법원 판사가 이제 알리토 대법원 판사입니다. 보수적인 판결을 하기로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물론 대법원은 공식적으로 초안이 최종 결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도중에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초안이 유출될 수가 있느냐, 이거는 큰 범죄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그 유출한 사람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찾아야겠다라고 많이 이제 그 로버트 대법원장이 분노를 하고 막 이랬을 때 기자회견에서요. 사실 초안의 유출도 큰 문제지만 사실 관심은 초안의 유출 과정, 경로 이런 것보다는 그 초안의 내용대로 진짜 그 로앤 웨이드 판결이 번복이 될 건가, 여기에 그냥 쏠렸습니다. 물론 대법원은 아직 초안이 이거 바뀔 수도 있다, 확정된 게 아니다 얘기를 하고 아마 이건 여름 정도에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은 현재 대법원 판사들의 구성상 9분 중에 6분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 초안의 내용대로 결정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뭐 데모도 하고 대법원 앞에서요. 신문 방송 이런 데서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 어떤 무슨 대담이랄까 기사도 내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어요. 로버트 대법원장 말대로 초안일 뿐이다. 초안이니까 이제 원칙대로 초안일 뿐이고 바뀔 수도 있다. 이 초안 가지고 또 대법원 판사들끼리 논의하는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바뀔 건지 아니면 그대로 갈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는 한국하고 달리 미국에서는 이런 낙태권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를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이제 사태였어요. 요번 이제 초안 유추 사건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뭐 다른 분야에서는 상당히 뭐 어느 정도 타협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이 낙태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주 예민할 정도로 첨예하게 양쪽 지부와 보수가 부닥칩니다. 첨예하게 대립을 하죠. 예, 그래서 저도 법대 미국에서 법대 로스쿨 다닐 때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케이스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어떤 교수님 대학 그 법대 교수님의 어떤 본인의 개인적인 말씀도 듣고 이렇게 다 배웠습니다. 그때마다 느꼈던 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어떤 낙태라는 게 진짜 미국에서는 우리가 사실 한국에서는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닐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진짜 엄청난 이슈구나. 그 이슈가 뭔가 하면 사생활의 보호 차원. 어느 사생활이 더 중요한가? 산모냐 아니면 태아냐? 이럴 정도로 미국은 개인의 자유, 개인의 권리 이거를 중요시하는 나라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죠. 그래서 요번에 유출 사건이 어떻게 밝혀질지 그 유출 경로가 그건 알 수도 없고 또 대법원장 말 맞다나 금년 여름 정도에 나올 대법원 최종 결정이 초안대로 결정될지 아니면 바뀔지 현재에서는 알 수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계속 이 사건에 어떤 그냥 판결이 과연 계속 갈지 번복이 될지 바뀔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여기 미국에 살다 보니까 어쩌면 미국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미국의 어떤 그런 큰 관심사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비록 이민 문제는 아니지만 미국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인 만큼 낙태에 대한 최종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나오는지 번복이 될지 계속 유지가 될지 또 결론이 나는 대로 이 자리에 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